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가채점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가 과탐2 의무사항을 폐지했습니다. 물론 인기학과에선 여전히 물리하고 화학을 꼭 봐야 된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과학탐구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 같이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요새 일부 학생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탐2 과목의 표준 점수하고 등급 확보가 어느 정도 쉬운 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발생하면 그거를 국어 수학에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유효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탐구는 1등급 컷이 70점이 넘거나 70점에 근접할수록 어려운 시험이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 점수하고 원점수 컷하고 등급 간 누적 인원수가 살짝 애매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1등급 누적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쉬운 것처럼 출제됐지만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과목에 또 특이성을 좀 잘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물리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는 재작년에 표점 1등급 컷 표점이 66점이었고 작년은 67점이었습니다.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1등급 컷 표점이 올라갔으니까 어렵다고 판단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등급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죠. 반면에 2등급은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기계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온라인 매치표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보신다면 지금처럼 원점수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1컷이 약간 후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짝 쉽게 출제됐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EBS에서도 보면은 작년에 1등급 컷 원점수가 46점이었는데 올해는 47점이니까 원점수상으로도 1점이 높아졌죠. 표준 점수도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도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살짝 어렵게 출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도 줄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온라인 배치표 상으로 봐도 진학사를 빼고 나서는 살짝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EBS 보겠습니다. 작년 1컷 원점수가 43점인데 이번엔 46점이니까 살짝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도 비슷하게 성향을 분석하고 있죠. 표준 점수는 작년보다 조금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원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특정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도 또 강조했지만 그것이 매년 유지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 난이도를 예측해서 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전략이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한다면 그 시험은 무조건 어렵게 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버해서 공부를 과도하게 빡세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좀 잘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생원을 보면 표점 1등급 컷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인원수도 살짝 증가한 게 눈에 보이시죠? 올해 온라인 배치표상에 보면은 살짝 쉽게 출제된 것처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좀 재밌긴 하죠. 작년 1컷 원점수가 42점입니다. 표준 점수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올해는 1등급 컷 원점수가 많이 점수가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가스터디에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재작년이 어려웠고 작년은 좀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온라인 배치표는 쉽게 출제했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공교롭게 1등급 컷 원점수가 동일하죠. 그리고 EBS 상으로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1컷이 42점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 원점수는 올해는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점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잡고 있죠. 그래서 생명하고 G1 이번에는 다소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채점 데이터가 맞다면 과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국어하고 수학 이번에 어렵게 출제됐다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어하고 수학 점수가 변별력이 더 강화될 거다 또는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 과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2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인원수도 확 줄었죠. 66, 6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EBS 상의 점수를 보면 작년 컷 원점수하고 올해 원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컷 표준 점수를 보면 73점이나 되어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물 2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잘 받는 친구들은 표준 점수상의 이득을 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00분이냐 표준 점수냐 또 변환 표준 점수로 전환이 되는 것도 알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표점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등급, 3등급 표점도 한번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보고 있고 표준 점수 이것도 상당히 높게 잡았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작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온라인 매치표 상에서도 어느 정도 까다롭게 출제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EBS 상으로 보면 역시나 1컷 원점수 상도 차이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1컷 표준 점수도 70점이 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생투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원점수 1컷도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EBS 상에는 작년 컷 45에서 올해는 떨어졌기 때문에 좀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표준 점수 상으로도 1컷 표준 점수를 71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G2 어려웠고 재작년 작년도 변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 배치표상에서도 42에서 44로 분포하고 있지만 까다롭게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 상에서는 확 떨어졌죠. 이번에 1컷 원점수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표준 점수도 1컷이 높게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 비슷한 성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는 오히려 더 높게 잡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서 2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최상위권, 즉 1등급만 찍어도 표준 점수 상으로는 이득을 확실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의대라든가 메이저 의대를 노려서 가산점, 물론 가산점 대학 반영한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든가 표준 점수 상으로 이득을 노렸던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그 과탐투를 오히려 2, 3, 4등급 학생들이 노리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 표준 점수하고 등급 확보가 그냥 비슷하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의외로 확보가 쉽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국어하고 수학으로 전환시켜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EBS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리 1, 2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잡히게 돼 있죠. 물론 물어는 이 2컷 표점이 63점이고 65점이가 어느 정도 그 전략이 유효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3등급하고 4등급 때는 오히려 원 과목의 표점이 더 높으니까 이게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 전략을 노렸던 친구들, 실제로 과탐이 2, 3, 4등급, 즉 2등급 하위권 100분이 그리고 3등급, 4등급인 친구들은 국어 수학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못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략을 노렸던 친구들이 조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화학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 2등급은 그래도 이득이 조금 있지만 투 과목이 그런데 3등급하고 4등급은 원 과목이 오히려 표점이 높게 잡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원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훨씬 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 공식 데이터를 한번 까봐야 알 것 같고 일단 표점상으로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마찬가지죠. 2등급 표점은 2가 2.2득을 받고 그러나 3등급하고 4등급은 여전히 원 과목에서 유리했다. 그리고 지학 여기서 보면 이제 2등급도 사실 표점이 비슷하죠. 그러나 3등급하고 4등급은 원 과목이 조금 표점이 유리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현 데이터상 가채점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과탐1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약간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생원, 지원, 화원을 신청한 친구들은 작년보다 쉬웠기 때문에 따라서 동점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어렵게 출제된 국어하고 수학의 성적의 중요성,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점수가 더 낮아지게 된다면 그리고 표점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사실 영향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자연계 학생들은 요놈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잘 본 친구들이 꽤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 데이터상으로는 과탐2는 어렵게 출제되고 까다롭게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등급만 찍었다. 그럼 표준 점수로 상으로만 얻는 이득은 극대화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100분위가 낮은 2등급이라던가 3등급, 4등급은 투를 해서 얻게 되는 표준 점수의 이익은 애매합니다. 근데 아까 원점수를 보셨던 것처럼 20점대 중후반도 3, 4등급을 맞은 친구들이 있었죠. 과탐2에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덜 할 수 있어서 국어 수학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전략은 애매해서 그게 100% 맞았다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탐은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다음 사탐 가채점 데이터 동영상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어 수학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